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난 1년 동안 작지만 걱정스러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노년기에 죽음이 갑자기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신체는 종종 삶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기 몇 달, 때로는 심지어 1년 전에 조용한 경고를 보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징후가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기 때문에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가족들은 단서가 내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마지막 추억을 중요하게 여기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인이 죽기 1년 전에 흔히 나타나는 5가지 주요 징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중 일부는 여러분이 알아차렸지만 노화로 인해 무시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 신체의 점진적인 쇠퇴를 보여주는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를 조기에 인식하면 더 나은 보살핌을 제공하고 의미 있는 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마지막 단계가 편안함, 존엄성 및 평화로 가득 차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5가지 신호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감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면 방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당한 체중 감소입니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해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징후 중 하나는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입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일 수도 있고 갑자기 조여야 할 벨트, 헐렁해 보이는 옷, 한때 강했던 식욕이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은 이를 단지 나이가 들기 때문에 겪는 일이라고 일축합니다. 그러나 사실 노력하지 않고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이는 종종 신체가 더 이상 영양분을 적절하게 흡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중요한 시스템이 느려집니다. 노화는 자연적으로 약간의 근육 손실을 가져오지만 노화가 너무 빨리 발생하면 더 깊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체가 음식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단백질을 처리하지 못해 근육 약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력 상실은 단지 움직임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낙상 위험이 증가하고 면역 체계가 약화되며 감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생의 마지막 해의 체중이 감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식욕의 변화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예전처럼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미각이 약해집니다. 음식은 더 이상 즐겁지 않은 것 같고 식사를 거르거나 훨씬 적은 양을 먹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선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신체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음을 감지하여 더 이상 음식을 자주 찾도록 뇌에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가 줄어들고 힘이 약해지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천천히 쇠퇴합니다. 근본적인 의학적 상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중 감소는 암, 심부전, 신장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의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보다 명백한 증상이 나타나기 오래전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우울증이나 기억 상실과 같은 상태라도 덜 먹게 되어 신체가 스스로를 지탱할 만큼 충분한 연료를 얻지 못하는 하향 나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부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먹도록 격려하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거나 식사에 단백질 음료를 추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계속해서 감소한다면
문제는 단순히 다이어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큰 전환을 준비하는 것은 신체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많은 양의 식사를 강요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편안함, 먹기 쉬운 음식, 수분 공급에 중점을 두는 것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노인의 체중이 크게 감소한 경우, 특히 식사량이 적거나 몸이 약해졌거나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지를 보내는 신체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그 메시지를 이해하면 명확성, 친절함, 그리고 남은 모든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능력으로 앞으로의 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극심한 피로와 허약함.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한 해 동안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쉬어도 사라지지 않는 깊고 지속적인 피로입니다. 이것은 단지 긴 하루를 보낸 후 조금 졸린 느낌이 아닙니다. 단순한 일조차 불가능하다고 느낄 정도로 극심한 피로감이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방을 가로질러 걷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며 요리, 옷 입기, 심지어 대화하는 것과 같은 일상활동도 너무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는 신체가 남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장기의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면 신체는 가장 필수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강하게 펌프질하지 못하고 순환이 약해지고 근육이 예전만큼 많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년에 많은 노인들이 허약함과 불안정함을 느끼고 일상생활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주요 요인은 신진대사의 둔화입니다. 신체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지만 최종 단계를 준비하면서 에너지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움직임의 연료를 공급하는 대신 신체는 보존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쇠퇴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자고, 낮에 더 긴 낮잠을 자고, 오랫동안 깨어있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괜찮았다가 다음 순간에는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감정적 대가일 것입니다. 한때 자립의 자부심을 느꼈던 많은 노인들은 자신이 하던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거나 심지어 당황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대화를 피하거나 사교 행사를 피하거나 취미 생활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도를 완전히 중단하는 고립의 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감소 속도를 가속화할 뿐입니다. 가족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활동적이고 열중하다가 지치고 움츠러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게으르다거나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가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강제 활동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하며 남은 하루를 최대한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휴식을 취해도 사라지지 않는 깊고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 이를 신체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지금은 대화를 소중히 여기고 평화의 순간을 만들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고 지지할 때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랑받고 이해받고 평화롭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2번 댓글에 댓글을 남겨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하고 벨을 켜두시길 권합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고품질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혼란이나 위축이 증가합니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생각하고, 말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입니다. 한때 예리하고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더 자주일을 잊어버리고, 대화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기억력 문제가 전혀 없었더라도 반복하거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시간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정신적 변화는 사망하기 몇 달 또는 심지어 1년 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뇌도 제대로 작동하려면 산소와 영양분을 꾸준히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혈류가 느려지고 산소 수치가 떨어지면 뇌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쉽게 혼란스러워지거나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수년 동안 알고 지내던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잠시 명확해졌다가 갑자기 정신이 흐릿해졌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갑자기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징후는 정서적 위축입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은 종종 사교 활동에 관심을 잃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말을 덜 하고, 덜 참여하고, 단지 침묵 속에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뇌는 더 이상 감정과 상호작용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화는 지치게 되고, 시끄러운 환경은 압도적으로 느껴지며, 많은 노인들은 결국 자신만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기분과 행동의 변화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짜증이 나고 불안해지며 쉽게 좌절감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때 관심을 가졌던 일에 유난히 차분하고 초연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격의 변화가 아닙니다. 신체가 쇠퇴함에 따라 뇌가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감정을 표현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이전과 같은 반응을 멈출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게는 이 단계가 특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현실과의 접촉을 잃거나 감정적으로 물러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사라지기도 전에 그를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다시 대화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대신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편안함을 주고 그들이 항상 반응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당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잊어버리고 혼란스러워지고 참여도가 줄어들더라도 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는 몸과 마음이 최종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초기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인내심을 갖고 조용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주변 환경이 안전하고 친숙하며 평화롭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말이 희미해지더라도 사랑과 위로는 여전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계속 진행합시다. 움직여보자. 네 번째, 빈번한 감염과 느린 치유. 신체의 기능이 정지되기 시작하면 가장 분명한 신체적 징후 중 하나는 면역 체계가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거의 아프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감기, 독감 또는 작은 감염에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벼운 질병이었지만 이제는 회복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배인 상처나 타박상과 같은 작은 상처라도 이전보다 훨씬 느리게 치유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는 신체가 더 이상 예전처럼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복구할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 중 하나는 반복 감염이다.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폐렴, 요로 감염, UTI, 피부 감염, 심지어 구강 감염까지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많은 가족들은 이것이 단지 고립된 질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주 발생하거나 치료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신체가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빠르게 효과를 보았던 항생제조차 효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때 경미했던 감염에 대해 더 강력한 약물, 더 긴 회복 시간 또는 여러 차례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혈류가 느려지고 기관이 약해지면서 신체가 이전처럼 치료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간과되는 또 다른 문제는 만성 상처입니다. 작은 극힘, 상처 또는 타박상이 잘 낫지 않거나 계속해서 열리면 혈액순환이 손상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는 것은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와 조직에 적절하게 도달하지 못하여 치유가 평소보다 훨씬 느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움직임이 적은 사람의 경우 욕창은 심각한 위험이 되며 주에 깊게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인생의 마지막 해의 감염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열이 나는 대신 노인은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거나 더 혼란스러워 보이거나 먹는 데 관심이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의 경우 정신인식의 갑작스러운 감소는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 전이라도 감염의 첫 번째 경고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인식하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개인이 얼마나 많은 위안과 보살핌을 받는지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감염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실망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생제를 한 번 더 투여하거나 병원에 입원하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강력한 치료를 추진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초점은 치료에서 위안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분을 유지하고 피부를 깨끗하고 촉촉하게 유지하고 신체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환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약보다 웰빙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도움이 되신다면 아래 4번 댓글에 댓글을 남겨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켜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5번째, 호흡이나 순환의 주요 변화입니다. 신체가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는 호흡 패턴과 혈액순환의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전보다 더 느리거나 얕게 숨을 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호흡 사이에 잠시 멈추기도 하고 호흡이 불규칙해져 예기치 않게 속도가 빨라졌다가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깊고 빠른 호흡과 긴 멈춤이 번갈아 나타나는 첸스톡스 호흡이라는 호흡 패턴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묘하게 시작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눈에 띄고 더 자주 발생합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징후는 혈액순환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손,
발, 심지어 코와 귀까지 만지면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촉감. 피부가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거나 얼룩덜룩하게 보일 수 있으며 특히 손가락과 발가락 주변이 그렇습니다. 이는 신체가 중요한 기관에 혈액을 보내고 팔과 다리의 혈액순환을 줄이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는 심장이 이전만큼 강하게 박동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움직임에도 숨이 가빠지는 증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앉거나 말하거나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가 더 자주 발생하거나 말하는 동안 갑자기 잠시 멈추고 숨을 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때 방을 쉽게 걸어 다닐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폐 기능이 약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폐에 체액이 축적되어 호흡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기침, 콸콸 소리가 나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감기로 인한 혼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종을 앞둔 노인의 경우 이는 종종 폐 기능이 저하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평평하게 누워있으면 불편할 수 있으며 숨을 더 쉽게 쉬기 위해 베개나 안락의자 위에 기대어 자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게는 이러한 변화를 보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고 심호흡을 하도록 격려하고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는 신체의 속도 저하 방식일 뿐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방을 시원하게 유지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물을 조금씩 마시면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약물이나 산소요법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 있지만 주요 목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편안함에 있습니다. 호흡 변화, 손발 차가움, 피부가 푸르스름해지는 등의 징후가 나타나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는 종종 신체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지금은 참석하고 안심을 주며 그들이 안전하고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생각. 이 비디오를 마치면서 우리가 논의한 내용, 상당한 체중 감소, 극도의 피로, 기억력 문제, 잦은 감염, 호흡 및 순환의 주요 변화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5가지 징후는 노인이 사망하기 전에 자주 나타납니다. 모든 증상이 한꺼번에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눈에 띄기 시작하면 신체가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가족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움직이고, 피로를 이겨내도록 격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의 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을 막으려 하기보다 남은 시간을 최대한 평화롭고 편안하며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를 이해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인식하면 더 나은 보살핌을 제공하고 중요한 선택을 미리 내릴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달을 사랑과 존엄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추억을 공유하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시간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러한 징후를 발견했다면 심호흡을 하고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가족들이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아는 것은 힘과 인내,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오늘 배운 내용과 이를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보세요. 귀하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므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십시오. 귀하의 의견을 읽으면 우리에게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귀중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